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생생클리닉. 오늘은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근철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부정교합 가운데 반대교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역시 부정교합에 대한 설명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일단 설명드렸던 부분을 가볍게 복습을 해보자면 네. 정상교합이 아니면 다 부정교합이고 부정교합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네네. 그거는 상악과 하악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상악이랑 하악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자랐는데 정말 치아의 배열이라든지 교합 자체가 안 좋으면 저희가 그걸 1급 이라고 부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하악이 너무 많이 자라서 주걱턱처럼 되는 거는 3급.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하악이 너무 못 자라서 오히려 무턱이라고 부르죠. 아래턱이 너무 작고 상악은 돌출돼 있는 그런 형태의 부정교합을 2급 부정교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그런 2급 부정교합은 아이가 성장하는 성장기에 저희가 적절히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주면 더 좋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3급과 2급은 제가 잘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예. 1급은 1급은 말 그대로 골격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골격 자체는 치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급 부정교합은 어린 나이에도 아래턱이 작은 것이 그 정상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 나이에는 이렇게 그 얼굴 골격이 다 발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그래서 뭐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잘 얘기해 주셨고요. 원래 우리가 애기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아이들은 하악이 발달을 안 했죠.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아래턱이 작고 귀여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들 입장에서 주걱턱은 반대교합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해봐 했는데 앞니가 딱 거꾸로 물리면 어머나 반대교합이다. 이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애가 아직 덜 자라서 작은 턱인지 진짜 이게 계속해서 작은 턱일 거라서 교정과를 가야 되는지는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열기에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아래턱이 작고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뻐드렁니나 이런 게 보이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 전까지는 반대교합만 아니면 그냥 양치 관리만 잘하고 충치 관리만 열심히 한 채로 지내면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쯤 되면 이제 앞니가 드디어 빠지고 위에 앞니 빠지고 밑에 앞니 빠지고 앞니가 영구치가 되죠. 보통 이제 2개 나고 밑에 4개 나고 이게 초등 저학년 1, 2학년 때 모습인데 그렇죠. 이제 그때 모습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심한 과계교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앞니가 원래 아래 앞니를 약간 덮는 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덮어서 어금니를 앙 다물고 봤을 때 이 해봐 하고 보면 밑에 앞니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위에 앞니가 딱 보이고 밑에 앞니를 완전히 가두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교합일 경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어머나 얘 어떻게 할 정도로 앞니가 전방으로 많이 뻗어져서 경사지고 앞니끼리 위에 앞니랑 아래 앞니 끝단의 거리가 너무 먼데 그게 이제 아랫입술을 뚫고 나와서 입이 편하게 안 다물어지고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토끼 이빨 이렇게 토끼 이빨 귀엽잖아요. 그렇죠. 귀엽긴 한데 귀엽긴 한데 그게 조금 이제 과하다 싶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가까운 근처 교정병원을 가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그런 2가지 증상이 보이면 너무 심한 토끼 이빨이나 혹은 앙 다물었을 때 아랫니가 하나도 안 보이는 완전한 과계교합일 때 가까운 교정병원을 가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니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그 초등 저학년부터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초등 저학년부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치료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일 메인으로 드리고 싶은데 교정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파가 나뉩니다. 파가 나뉩니다. 조기 치료파와 만기 치료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똑같은 속도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몸은 등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조금 적게 자라다가 사춘기 최대 성장기라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키가 막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쯤 되면 확 자라잖아요. 한 1, 2년 정도 그렇죠. 엄청 자라는 시기가 네. 있거든요. 뭐 초등 6학년, 맞아요. 중학교 맞습니다. 1, 2학년 때 맞습니다. 10cm 이상씩 맞아요. 자라죠. 맞아요. 네. 그런 시기가 있어요. 네. 그게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또 다르고요. 여자애들이 보통 요즘 빠르면 4학년, 6학년 요 사이 정도에 초등 고학년 때 여자애들은 최대 성장기가 오고 남자애들은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 그 시기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만기 치료를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때가 치료가 단위 시간당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그 앞서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많이 자라는 시기에 효율성 있게 하자가 만기 치료를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의 네. 주장이고요. 네. 조기 치료파들은 이제 아니 그래도 요 앞전에도 막 이 사춘기 최대 성장기에 성장량이 많을 뿐이지 이때만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앞에도 계속해서 자잘한 성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장기에 뭔가 특정한 상황이 무조건 다 치료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하악의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으면 그 방해 요소들을 좀 빨리 제거해서 요 작은 성장들도 우리가 다 챙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조기 치료를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는 중에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네. 그럼 조 원장님은 어떤 파신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기 치료파입니다. 조기 치료파고 만기 네. 치료의 주장도 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몇몇 좀 극단적인 만기 치료파 선생님들은 조기 치료 자체를 좀 약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조기 치료를 충분히 의미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네. 부모님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비유적으로 막 설명을 드리면 아니 우리가 목돈이 들어올 때만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푼돈이 들어오는 이 푼돈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다 모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즉 효율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만기 치료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상황들은 미리 접근을 해주면 훨씬 좋다고 보는 겁니다. 즉 핵심 요소는 그거거든요. 심화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방한다 개념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방해받는 걸 풀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악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자라나가서 상악과 하악이 균형이 맞아져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가 완전히 안 보이는 앞니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깊게 물린다든지 혹은 이제 특정 배열 상황에서 아까 토끼 이빨 말씀드렸는데 네. 앞니 4개가 다 뻗어져 있으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하악이 앞으로 자라나가는데 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로 어떤 경우를 많이 보게 되냐 하면 대문니는 완전 뻗어져 있는데 그 다음 옆에 거가 날 때 얘가 입천장 뒤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니는 앞으로 뻗어져 나가 있지만 옆에 나는 두 번째 앞니가 하악을 완전히 붙잡고 있어 버리기 때문에 깊게 그러면은 얘는 앞에 뻗어져 있고 얘는 걸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하악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자라나가줘야 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교합 상황이 존재하면 그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줘서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서도 그 자잘한 성장들 그것도 이제 원활하게 잘 일어나줘야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기 치료를 좀 하다가도 지금 성장기가 이제 최대 성장기가 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더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상악과 하악의 밸런스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약간 등 떠밀어 주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네. 토끼와 거북이 레이스라고 치면 네. 토끼가 안 자면 끝이거든요. 이 스토리가 그죠? 토끼가 그렇죠. 중간에 잤으니까 예. 망정이지. 네. 토끼가 그냥 뛰어가서 1등 했으면 끝나는 스토리인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거북이를 어쨌든 등을 떠밀고 거북이 앞에 방해 요소가 있으면 좀 치워주는 게 거북이는 하악이고 상악을 토끼라고 본다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그때 어릴 때 충치가 있나 없나 그것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양치 맞아요. 잘하라 이런 얘기만 맞습니다. 했는데 그건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교합까지 앞니가 뭐 2개 대문니가 뻗어져 있나 4개가 다 그런가 네. 다 아랫니를 덮었네 이런 걸 다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놓쳤네요. 다행히 뭐 정상적으로 네. 자라긴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 그 조기 치료를 주장하시는 원장님은 그럼 어떤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까? 네. 일단은 초등 1, 2, 3학년 요 언저리에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증상으로 아이가 오면 저는 먼저 아이의 치아 배열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배열은 양호한 편인데 과계교합이 너무 심하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 4개가 골고루 다 뻗어져 있어서 이렇게 쭉 길게 뻗어져 있고 깊게 물리면 지난번 설명드린 그런 기성품 장치. 장치가 결국은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된 기성품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 장치가 있는데 배열이 양호한 어린이들은 일단 기성품 장치를 먼저 트라이를 합니다. 네.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본도 안 떠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기성품 장치를 먼저 적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앞니는 완전 뻗어져 있는데 그 옆에 나는 이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배열 자체가 들쭉날쭉한 게 막 하악을 붙잡고 있다. 배열 자체가 문제니까 이거는 네. 기성품 장치를 낄 수도 없거든요. 기성품 장치는 어느 정도 가지런함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네. 때문에 너무 배열이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용 개인 맞춤형으로 나온 투명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요즘. 네, 꼈다 뺐다 해서 이렇게 네. 끼우고 있으면 그 장치가 치아의 배열을 계속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치아 배열을 바꿔서 배열로 인한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치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치아를 교정하는 장치, 철사. 예, 그런 거랑 좀 그런 다른 거는 어린 나이에 쓰기가 다른 너무 건가 어렵습니다.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지금 제가 요 어린 나이 아이들 무턱 교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네. 철사 교정 거의 하지 않고요. 철사 교정 말고 이제 말씀드린 꼈다 뺐다는 입안에 끼는 기성품 장치나 혹은 개인 맞춤형 투명 교정 장치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기를 놓쳐서 이제 만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같은 교정 장치를 쓰게 되나요?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제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좋은 시기, 하는. 좋은 시기에 네.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어차피 있는데 이제 성장이 다 맞아요. 끝난 다음에 네. 다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끝나버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트라이 할 수가 없고 네. 어린 시기가 지나고 정말 사춘기 최대 성장기 무렵에 왔다. 그럼 저희도 이제 환자가 오다 보면 어린 나이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계시다가 한 4학년, 5학년쯤에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잘 왔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부 만기 치료를 옹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오면 이제는 완전 골든 타임이거든요. 이때는 정말 황금기니까. 네. 기성품 장치를 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더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 오면 애들이 영구치가 거의 다 나는데 배열이 완전 좋은 영구치인데 무턱만 달랑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기성품 장치를 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워낙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기성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악을 좀 성장시켜주는 등을 살살 밀어줬다면 이번에 좀 등을 좀 제대로 잡고 밀어주는 이제 그런 장치를 본을 떠서 혹은 스캔을 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맞춤형 장치를 쓰게 되면 좀 치료 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기성품 장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맞춤 장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네. 전통적인 맞춤 장치는 이제 말 그대로 위에 본을 뜨고 밑에 본을 뜨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래턱이 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하고 내밀어 보라 그러면 아래턱을 이렇게 앞까지 내밀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내밀게 한 상태에서 바이트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공소에 보내면 네. 기공소에서 장치를 만들어주는데 그 장치를 입에 끼고 있으면 애가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게 되는 거죠. 턱이 뒤에 들어가 있었던 애가 그렇죠. 그 장치를 물고 있으면 턱을 내밀고 있고요. 그 형태대로 떴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장치를 통칭해서 기능성 장치다. Functional Appliance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네. 즉 우리 하악이 기능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악이 움직이잖아요. 네. 하악이 움직이는 이 기능의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하악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장치를 기능성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뭐 병원을 다니시거나 상담을 다니시면 뭐 트윈블럭, 바이오네이터, 액티베이터 막 이런 네. 이제 생소한 이름들을 막 듣게 되시는데 이제 네. 그러한 장치들이 우리 교정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써왔던 그 기능성 장치, 하악의 성장을 도와주는 등 떠밀어주는 그런 장치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한 형태의 기능성 장치들은 본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열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네. 치아가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그냥 하악을 밀기만 하는 건데 이 사춘기 최대 성장기에 온 친구들도 만기 치료를 해야 되는 요 아이들도 배열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열도 같이 풀어주면서 하악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똑같이 개인 맞춤형 투명 교정 장치를 쓰거나 아니면
앞에 부분적으로 이제 부분 교정 장치를 먼저 좀 붙여서 앞니 쪽에 먼저 배열을 살짝만 풀어주고 이제 전통적인 그냥 기능성 장치, 네. 전통적인 기능성 장치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은 24시간 착용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먹을 때 빼고 계속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끼게 합니다. 근데 입 안에만 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통적인 그런 기능성 장치 중에서 트윈 블럭이라고 불리는 애는 이름이 트윈이니까 네. 위아래 따로따로 투피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원피스짜리거든요. 이 원피스짜리는 입에 물면 말을 못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잘 안 쓰고요. 투피스짜리는 어쨌든 끼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끼고 학원에서도 끼고 최대한 많이 껴줘야 효과가 있죠. 잘 때만 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어느새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무턱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충치나 그런 것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보다 보면 적절한 시기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 만 7세에 일단 가장 가까운 교정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막 지식들을 설명드리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지식들이라서 그럼요. 네. 한번 들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네. 대한치과 교정학회의 교정 전문의들을 만나시면 그 시기마다 적절한 치료법들을 가이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근철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